지금은 사실은 결혼, 사랑 이런 게 되게 감성의 영역 그 이상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 요즘 20, 30대가 연애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네요? 요즘 20, 30대가 연애 안 하는 이유 졸라 많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죠. 일단은 경제 상태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부모 세대, 현 기성 세대들이 이제 5, 60대들이 이제 요즘 애들이 뭐 연애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네, 뭐 아직 뭐 너무 애들이라 그러네, 뭐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많은데 그런 거 되게 나는 뭐라 그럴까 기만 경솔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얻었던 수많은 혜택들을 현 기성세대들은 다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리고 현재도 받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뭐 의료 혜택도 다 받고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지금 그 나이에 도달한 세대이기 때문에 현 기성세대들은 사실 요즘 애들이라고 할 수 없는 세대라고 봐요. 너무나 본인들 세대 기준으로 우리 애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죠. 뭐 국민연금도 뭐 못 받는다라는 말이 거의 확정적으로 돌고 있고 집도 뭐 예전 기성세대들은 한 직장에서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집도 하나씩 마련하고 이럴 수 있었던 세대죠. 근데 지금은 뭐 지금 현재는 웬만한 대기업을 가도 평균적으로 얼마씩 저금했을 때 뭐 80년이 걸린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경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걱정이 일단 너무 많죠. 집은 어떻게 사나, 나중에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결혼할 돈은 있나, 이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인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명이 발전하고 나라가 생겨나고 이랬을 때 인구를 늘려야 되는 입장은 사실 나라 입장도 되게 크다고 보거든. 정치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생산 가능 인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의 정치 방향성에 따라서 국민들을 이용하려면 국민들이 멍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멍청한 세대는 나는 이 과거의 세대라고 생각을 해. 뭐 정확히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얻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힘들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서 나오거나 언론들이 이렇게 끌고 가려는 방향성으로 정치인들의 말들에 따라서 충분히 나라의 방향성이 조금 이렇게 이끌어가기 쉽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하죠. 애 낳으면 어떻게 힘든지도 알고 뭐 애 낳았을 때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들도 알고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문제들도 또 알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결혼을 하면 아이가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에 대한 생각이 사실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나는 봤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결혼이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전제에 깔려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나는 애가 낳고 싶어요. 날 닮은 내 아이가 갖고 싶다라는 목적이 되게 강하게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흑백 논리가 심해지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뭐 남녀 갈등, 젠더 갈등, 그리고 성 가치관, 정체성에 대한 이런 갈등,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갈등도 좀 많고 그거 외에도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좌우를 나눠서 많이 싸우고 뭐 그 외에도 뭐 왕따라든지 금쪽이라든지 고딩 엄빠라든지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겪어야 될 이 세상이 너무나 혹독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몸소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속에 내 애를 내가 사랑하는 날 닮은 내 애를 던지고 싶지 않죠. 던져놓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키워줄 수 있고 케어해줄 수 있냐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세대에 가까운 상태인데 노후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야. 그래서 나의 몸조차 지키기가 힘든 상태인데 내 아이를 이렇게 던져놨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엄청나게 케어해줄 자신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빠지잖아요. 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사실은 나는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궁극적인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생각도 또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결혼을 안 하게 되는 방향성이 되지 않나.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그리고 이런 니즈가 너무 커졌어.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사생활이 당연지사 이만큼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보고 대체로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자극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죠. 행복한 것을 보다기보다는 대체로 온라인 세상에서 조회수가 많고 이런 영상들은 보면 대체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이혼하고 부부가 싸우고 커플끼리 괴롭히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좀 더 열광하죠. 도파민이 더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조회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지사 그걸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나 같은 애들은 그 자극적인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SNS에는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넘쳐나고 그것들을 계속 보고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점점 더 기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유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더 다양한 이유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를만 봤을 때도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정치적 불안감. 정치적 불안감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안정성. 이 두 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돼도 되는데 그것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출산율을 올리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현재는.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국민들이 똑똑해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보는 타입의 사람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실제로 출산율은 수많은 선진국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게 물론 지금 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 두 가지 체제가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제일 큰 체제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현재 문명을 이뤄가고 유지하고 있는 이런 체제 자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둘 다 실패한 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두 체제가 아닌 새로운 진짜로 혁명적인 체제가 나왔을 때는 뭐 진짜 출산율이 아무리 선진국이 돼도 안 떨어질 수 있는 뭔가 정말 괜찮은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튼간에 그 체제를 떠나서도 나는 사람이 똑똑해지면 기본적으로 애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출산율과 사회 문제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 말들이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야. 인류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체제가 있는데 그 체제가 붕괴됐다라는 소리거든. 그 말은.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바깥 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 일을 하고 경제를 남자가 책임지고 아내는 가사 일을 하고 그리고 가사 일을 분명하게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완벽했고 그 역할 분담이 완벽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서 출산하고 애엄마가 애를 보고 남자는 돈 벌어오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남자는 능력이 없는 남자고 원래 이런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 체제가 존재했었는데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유지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구조가 무너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래. 여성이라고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성이라고 집에서만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해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성 또한 커리어를 쌓고 싶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경쟁이 심해지겠죠. 남성만 일을 했고 여성은 집안일을 했는데 여성 또한 바깥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이 많아져요.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에 대한 중요성도 늘어나고 그래서 본인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것뿐만이에요. 또 남자건 여자건 또 공통되게 뭐가 많이 증가했어요?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되게 리스크로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로 가버리면 아주 옛날로 가버리면 결혼이라는 것은 필수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은 필수가 아니잖아.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더욱.
그리고 난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그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애 낳는 게 리스크?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시선이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을 더 거부감을 들게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진짜로. 너무 그거를 막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해가 들어갈 수 있어야 그때부터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리스크라 말하는 사람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다가가야 이해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야, 그걸 리스크라고 말해? 라는 순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아지기 위한 길이 아니야. 그럼 또 그런 걸 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 아, 나 딸 못 낳겠다. 나 애 못 낳겠다. 결혼해서 애 낳는 걸로 이악 물고 저라네? 우리 애 낳을 때 힘들어하는 거 이해도 안 해주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니까. 이렇게도 다가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해야 될 이유들이 되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으면 이것도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명이 발달한 것도 되게 크죠. 사실은 옛날에는 결혼이 필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분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안일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물론 옛날엔 집안일이 더 많은 것도 맞아. 왜냐면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매년 제사를 몇 번씩이든 하죠. 그리고 설이며 추석이며 다 챙기기도 했고 온 가족이 모여야 했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세탁기며 식기세척기며 아무것도 없었죠. 손빨래 하죠. 다 손빨래 해요. 김장 담궈야 돼요. 밥도 다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해요. 보일러도 밤마다 일어나갖고 이거 연탄해요. 이런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임금이 부족했죠. 많이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떠한 여유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남자도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됐어요. 워라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야. 그리고 그때는 옛날 경제 활동할 때는 워라벨 없었다고. 나가서 뒤지게 그냥 일하는 거예요. 집안 굴리려고. 그럼 집에서 엄마는 또 계속해서 집안일만 해야 돼. 하루 왼종일 쉬지도 못해요. 잠깐 앉을 시간도 없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밥솥 있죠. 냉장고 있죠. 김치 다 사 먹으면 되죠. 김치 냉장고 있죠. 세탁기 있죠. 건조기 있죠. 다리미질해요? 스타일러 하나 있으면 돼요. 다리미질도 안 해요. 스타일러 있죠. 뭐 로봇 청소기 있죠. 청소기도 매일 안 돌려도 돼요. 핸드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분업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식을 낳아야만 했어요. 왜? 부모가 늙었을 때 부양할 방법이 없거든. 나이 들면 누가 나 어떻게 해주지? 나 죽으면 재산 누가 지내주지? 이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혼자 살아도 나 죽어도 그냥 미리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면 상조에서 장례식까지 다 치러줘. 옛날에는 노후를 위해서도 자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노후가 자녀가 있는 것이 오히려 노후에 방해가 돼요. 왜? 내가 돈을 모으는데 어려우니까. 나 하나 평생 일해서 꽉꽉꽉 눌러 모아놔야 나 혼자 간신히 쓸 돈 모이는 세상이야 지금. 자녀 있어? 자녀한테 그 돈이 나가? 돈을 모을 수가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아이를 낳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희망이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부모보다 부유한 자식이에요. 하지만 2030이 첫 시작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 자식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나.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집안을 일으킨다는 말이 많았어요. 되게 옛날에 70년대 막 이럴 때만 해도. 자식 하나만 성공해서 대기업 가, 막 자식 하나만 성공해서 뭐 사자 돌림 달아. 그럼 집안이 일어나는 시대였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자식 하나 키워나면 그 자식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죠. 정말로 진짜 이거 외에도 더 많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사실은 결혼, 사랑 이런 게 되게 감성의 영역 그 이상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결혼은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통되게 쓰이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근데 지금은 결혼도 감성의 영역이 이만큼 되지 않는 한은 현실의 영역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결혼을 안 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옛날엔 현실을 고려해도 결혼해야 될 이유들이 많았거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자식을 낳아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고 뭐 아이가 부모보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각자 집안에서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했고 그냥 현실적 생각을 해도 너무나 이유가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현실적 생각을 해버리면 결혼 안 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시대가 너무 발전해서 그 안 해야 될 이유들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요. SNS, 인스타, 유튜브, 틱톡, 릴스, 쇼츠. 옛날엔 긴 영상 15분, 20분짜리 영상으로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아니야. 1분짜리 영상에 압축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채로 더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500만, 1000만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 뭐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사랑은 또 할 수가 있나? 그것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온라인 속 세상. 지금 여러분들 또한 저를 보러 왔죠. 그 온라인 속 세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내가 최근에 많이 보는 건 선풀보다 악플이 많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선풀을 달 만한 착한 사람들이 적어서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댓글을 보통 잘 안 달아. 보고 지나가지. 아, 재밌다. 좋아요 누르고 지나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대체로 댓글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플의 비중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악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부정적 시선에 가까운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선한 생각을 했던 사람조차도 그 댓글에 의해서 조금씩 혼동이 올 수도 있어. 충분히 물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 온라인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악플들을 보고 아, 현 세상이 이런가라고 일반화를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플에 선동되기도 너무 쉽기도 하고 그런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졌을 때 그거를 보는 우리들은 또 한 번 사회에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애 낳고 싶지 않죠. 우리 애는 당연지사 크면 초등학교쯤 가면 아니 요즘 유치원만 돼도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 그죠? 그럼 우리 애가 이거 다 보겠지? 두려워요. 무섭고. 저는 그 악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꽤 버티기 힘들어요. 저도 꽤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11년을 해왔는데도 힘들어요. 이게 내 아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뭐 가족들 혹은 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나마 나는 내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래도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칼날이 방향을 틀면 와, 나 이거 못 견디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